자, 52쪽 지방세 총설 가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죠. 자, 지방세 의 있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고 그랬죠? 예, 볼 필요 없고요. 예, 그 다음에 지방세 규정 형식 한번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뭐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니에 53조 예.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뭐고 여러분? 도. 그리고 이와 유사한 구조로 있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게 시군, 구가 있다. 그래서 결론. 다음 페이지 54쪽. 54쪽. 자, 54쪽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할 게 하나 있죠. 뭐죠?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과세권자에 따른 구분이 있죠. 별표 하나 쳐셔야죠.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자, 취득세.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죠 여러분?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누구죠?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도지사 또는 뭐죠? 구청장이죠. 자, 재산세는 누구죠? 과세권자가? 시장이나 군수 또는 누구죠, 여러분? 구청장이죠. 구청장.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있죠. 지방소득세 찾으셨어요? 예. 지방소득세는 등록면허세와 반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도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특별시나 광역시죠. 또는 예, 누가 되는 거죠? 시 또는 군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 개별적으로 공부는 안 하지만 지역 자원시설세라든지 또는 뭐는 여러분? 지방교육세. 예, 이거는 다 누가 부과하는 거죠?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요거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요 두 가지 예외를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광역, 기초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죠. 예시 더 어렵다. 아니 나 몰라. 그러면 요거 요 둘 중에 어떤 걸 더 중요하냐? 그럼 이게 더 중요해요. 얘는 잘 안 물어봐요. 한 번 물어봤어 시험에. 그리고 요거는 예, 개정된 이후로 예, 즉 2010년도 지방세법 전면 개편되면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과세할 때는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뭐를 근거로 해서 잡아라? 납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재지. 근데 뭘 때리면은 국세를 때릴 때는 뭘로 가라? 주소지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 모르겠다. 다시 설명해라. 나 이해되게 팍팍 좀 설명하라. 자, 갑돌이가 자, 건물 A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 있느냐? 강남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고 계셔요. 자, 건물 B를 갖고 있어요. 어디 있을래요? 원어도 얘기해. 응? 응? 아니, 요 B를 어디 하나에 갖고 있었어요? 아니, 다른 데로 해. 그래, 노원구라 해. 노원구. 그리고 이게 노원구 소재지. 자, 그러면 여러분 건물 A에 대해서 뭘 때릴 때는 재산세 때린다고 합시다. 재산세.
건물 A와 건물 B에 대해서 뭘 때려요? 재산세 때려요. 그러면 건물 A에 대한 재산세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재산세는 뭐니까? 지방세니까 누가 판단하라? 소재지. 그러면 강남구에 있는 건물 A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과세권자라는 얘기야? 강남구청장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노원구에 있는 건물 B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과세권자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여러분. 얘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국세죠. 그럼 이때는 종부세 어디서 내는 거야? 여기서 다 때린다고. 강남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과세권자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방세 낼 때는 뭐를 기준해서 판단하고 소재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때릴 때는 국세를 때는 어디를 잡으라? 주소지. 자, 그러면 여러분 B 건물을 양도했어. B 건물을 양도했어. 그럼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럼 이때에 B 건물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권자는 강남구 관할세무서장이야, 노원구 관할세무서장이야? 강남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권자다고. 국세는 뭐라니까? 주소지로 판단하라니까. 누가 때리는 거냐고. 왜? 국세는 어디서 내나? 다 국가로 귀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나 저기서 내나 결국은 국가로 귀속되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데서 살고 있는 데서 내시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 들어가지고요. 또 뭐 질문했어? 또 하나는 지난주 OX 문제 여러분 풀어보셨나요? 지난주 OX 문제 한번 좀 꺼내보실래요? 예. 27일자 1번을 좀 봐주시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왔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공통상인 것 같아서 조금 내용을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1세대 1주택자가요. 1세대 1주택자가 뭐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죠? 요거 몇 년 보였더라고요? 3년 보유했어요. 그래서 지금 1세대 1주택자가 3년 보유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뭐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 이거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갖고 있어요? 2개 갖고 있어요. 2개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양도했어요, 지금. 1세대 1주택자 몇 년 보유? 3년 보유. 얘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얘는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고객이 이거 질문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여러분. 세법은 돈이야, 돈. 무차 강조하는 거. 여러분의 말 한마디 이분은 양도소득세를 낼 거냐 말 거냐가 결정될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민계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지금.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판단하세요. 1세대 1주택자가 3년 보유했어? 지금 요걸 양도했어? 근데 문제는 양도할 당시 뭐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결론, 얘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왜 못 받아요? 2주택자를 본다고. 얘를 뭘로 포함한다고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을 했잖아. 그럼 비과세 못 받죠? 그럼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양도차익 과세하는 거죠? 그럼 양도차익 과세하니까 여기서 뭘 차감해줘야 돼,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잖아. 비과세를 못 받아서 과세가 될 때 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돼서 몇 년부 했으니까 3년부 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야죠. 왜?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잖아. 그럼 지금 몇 년부 했어요? 그러면 얘는 1년당 공제율을 몇 프로예요? 8%예요? 3%예요? 어렵나 봐 세법이. 근데 공부들은 별로 안 하잖아. 거의 안 하잖아 공부는. 어려워요 여러분. 세법이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세법을 누구보다도 가장 우리나라에서 쉽게 설명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공부를 할 때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으면서 제가 공부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어느 사람한테 강의를 들었어도. 저희는 공부할 때 법전을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결론 비과세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어. 그래서 양도가에서 취득가 있던 필요경비를 뺀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양도차익이 나왔죠? 얼마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체감하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했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지금 양도 물건이 뭐예요? 주택을 양도했잖아. 그러면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1년당 몇 프로 보여야 돼? 공제율을 몇 프로 해야 돼? 8%야? 3%야? 8%입니다. 8%. 약간 2주택이라고 보라면 이거는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고 공제를 결정할 때는 얘는 우리 몇 주택제로 본다고? 1세대 1주택제로 본다고요. 그래서 1년당 몇 프로 하라고요? 8% 하라고요. 8%. 그래서 양도차익이 몇 프로? 38에 24%를 양도차익으로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해 주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양도했다고 합시다. 얘를. 뭘 양도했다고?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비과세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잖아. 뭘 양도했으니까? 입주권.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조합원 입주권은 뭐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잡으란 얘기야. 주택수에. 얘 자체가 지금 주택은 아니죠? 권리잖아. 권리.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를 양도했을 때는 요것 말고도 또 뭐가 있으면 입주권도 있으면 요것도 주택수에 잡으니까 몇 주택제로 봐서 2주택제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 여러분. 안 해주겠다. 그래서 비과세를 안 해주가 과세가 되면 양도차익이 나와서 여기서 뭘 차감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이고 몇 년부 했으니까 3년부 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그럼 공제는 몇 프로 해야 되느냐? 이때는 몇 프로 해줘라? 8% 해주라는 얘기야. 8%. 이게 유리한가? 3%가 유리한가? 8%가 유리한 거야. 8%. 그래서 이때는 1세대 1주택제로 봐준다 안 봐준다? 1세대 1주택제로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다는 얘기에서 결론 냅시다. 그냥 몇 프로 해주라고? 8% 하라고. 근데 만약에 요 주택을 뭐 한 상태에서 보유한 상태에서 뭘 양도했다? 조합원 입주권 보였다. 얘도 몇 년 보였다? 3년 보였다 봅시다. 삼년보였다 가정합시다. 그럼 얘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으니까 주택을 양도한 거야? 권리를 양도한 거야? 권리. 그러니까 이때는 비과세 적용해 안 해? 안 하죠. 따라서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과세되는 양도차익이 나오겠죠? 양도차익은 어떻게 하면 돼? 양도가에서 취득할 때 필요경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차익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뭐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원조합원이다 봅시다.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고 그랬죠. 왜냐면 조합원 입주권도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러면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보유했으니까 3년 보유했다. 그럼 얘는 1년당 몇 프로 해줘야 되는가? 3%야 8%야?
얘는 3%예요. 3%. 왜 3%예요? 입주권이니까 입주권. 그래서 뭘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하면은 1세대 1주택자 남들은 뭘 받을 때? 비과세 받을 때 얘는 비과세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죠. 얘가 없었으면 뭔데? 근데 얘 때문에 비과세 못 받아서 그러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그래서 너는 특별히 더 해줄게 그 얘기잖아. 이게 없었으면 뭔데? 비과세인데 이놈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았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몇 주택자로 모아서? 2주택자로 모아서 비과세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럼 남들은 비과세 받을 때 얘는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뭐하니까? 과세가 되니까 이때 공제하는 뭐는? 장기 보유특별공제는 3%라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예요? 8%를 해주겠다. 그럼 3%가 원칙인가? 8%가 원칙인가? 얘가 원칙이고 얘가 예외인 거야 여러분. 원래는 무조건 장기 보유특별공제 1년당 몇 프로인데? 3%인데 1세대 1주택자인데도 비과세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러면 얘는 불쌍하니까 몇 프로 해주겠다는 얘기 예외로 8%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8%를 적용할 것이냐 3%를 적용할 것이냐 라는 것을 뭐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양도 물건이 뭐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를 양도하면? 주택을 양도했더니 1세대 1주택자니까 1년당 몇 프로 받고요? 8%. 근데 뭘 양도하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원칙은 없어. 무조건 뭐라고? 과세. 물론 예외는 있어. 예외도 있어. 예외는 안 들어갔어 이번에. 예외가 있긴 있어요. 한번 그거 설명 안 했나 예외? 자, 그래서 뭘 양도했다 보면 이번에는 입주권, 주택을 뭐한 상태에서 그래서 얘를 양도했다. 그럼 얘는 비과세가 원칙 적용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그래서 과세되는 거죠. 양도책이 돼서. 그럼 얘를 지금 몇 년 보였으니까? 3년 보였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몇 년 보였으니까? 3년. 이때의 3년에 곱하는 공제는 몇 프로다? 3%. 그러니까 여러분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원칙은 몇 프로다? 3%다. 3%. 다만 그때 그 양도한 물건이 1세대 1주택이면 3%를 하지 말고 몇 프로 해줘라? 8%를 해줘라. 그럼 조금 정리되시나요? 예, 그래서 3%가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다만 예외적으로 누구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제 한해서만 몇 프로를 해준다? 8% 한다. 그래서 결론 3%가 원칙이고 8%가 예외다. 이러면 조금 더 구분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공제율은 뭘 보고 해야 되는가? 뭘 양도하셨어요? 이 둘 중에서. 이 둘 중에서. 주택을 양도하셨다고요? 그러면 몇 프로? 8%. 뭐를 전제로 하는가? 요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1세대 1주택이 아닌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다 몇 프로다? 3%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결론 냅시다. 결론 냅시다. 마무리할게요. 지금 진도 나가야 되는데. 주택을 얘를 양도하면 몇 프로고? 8%. 왜 8% 해주는가? 1세대 1주택자 남들 뭘 받을 때? 근데 얘는 비과세를 받지 못해서 불쌍하니까 몇 프로? 8%.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뭘 양도하면? 조합원 입주권 양도하면 그냥 무조건 몇 프로야 이제? 3%야 무조건.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근데 올해는 조합원 입주권 주의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요건이 뭐다? 원조합원이 양도했다면 해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주더라도 얘는 관리처분 계인가전 양도차익을 한정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그랬죠? 따라서 보유기간은 언제 어떻게 따져서? 기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관리처분 계인가까지? 관리처분 계인가까지. 집에 갈까? 제 카페 가입할 때 닉네임 제 어록을 쓰지 마세요. 카페 가입할 때 제 어록을 막 써갖고 막 아이디에다 닉네임에다가 차장금지 과세산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집에 갈까? 이렇게 하고 나 참내 내 어록을 막 써 그냥.
뭐 또 한 번은 차장군기 역도산? 뭐라더라? 아, 시간이 없는데. 자, 요거 조합원 위치관 보세요. 이거 다음에 할 때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여러분 공법을 하셔야 되는데. 자, 기존 주택을 취득했어요, 여러분. 그려놓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됩니다. 뭐 들어왔다고요? 재건축, 재개발 들어왔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때에 그 진행 절차 과정에서 우리 양도소득세의 중대한 역할을 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시간적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정비법에 따라서 절차적이면서 뭐가 나오냐면 사업시행 인가일 나오죠. 찾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나오죠. 그 다음에 철거일이 나오면서 사업이 시행이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자, 제가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돼서 나는 조합원으로, 원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거죠. 자, 원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뭘 받고요? 입주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주해서 이주비 받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살면서 이제 철거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죠. 이래 왜 이래? 힘이 넘치는구만. 마님. 장작 팰까요? 아유. 제가 사실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냥 책을 쓴다고 뭐 어머니 짓 하고 있어갖고 강의 끝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뭐 새벽 3, 4시까지 책 쓰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강의 오고. 자, 갑시다. 어디까지 했지? 많이면 기억하는 거 아니야. 많이까지 얘기했다고 그래. 자, 그래요. 많이면 많임이고. 자, 그래서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얘가 정비법상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내가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고 조합원에서 뭘 받고? 입주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진행이 되면서 이제 철거 들어가면서 나는 이주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주택이 어떻게 되면 완성되면 일로 뭐 하는 거죠? 이제 입주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1년 과정이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입주권을 받았는데 나는 이 아파트에 재건축, 재개발되는 주택으로 청산금 등을 지급하고 입주할 능력이 없어. 나는 경제적 취약자야. 그래서 나는 딱지를 받기는 받았지만 내가 청산금 등을 지급하고 일로 입주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뭐 하는 거야? 입주를 포기하고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하는 거죠. 이때 요 양도는 뭘 양도하는 거예요? 입주권이에요, 주택이에요? 여기는 입주권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진도 늦어진데. 자, 보세요. 제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이 되는 조합원 입주권은 누구만 인정한다 그랬어요? 원조합원. 그러면 이때 원조합원, 당초 조합원이냐 승계 조합원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사업 시행 인가일입니다. 이날까지 취득한 자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요? 당초 조합원입니다. 우리 세법상.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원조합원 그럽니다. 그리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미등기 전매로 취득했거나 또는
예, 상속이나 징여를 받았다. 그래서 취득한 걸 이건 뭐야? 승계조합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조합원이냐 승계조합원이냐 이 결정 시점은 바로 정비법상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시행 인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조합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뭘 받았죠, 여러분? 입주권 받았죠. 그럼 우리 세법상 입주권은 언제 발생한 걸로 보느냐? 여기입니다. 세법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입주권이라는 권리의 발생 시점은 언제로 본다, 여러분? 관리처분 개의 인가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당초 조합원이냐 승계 조합원이냐 이 판정 기준은 언제고요? 사업 시행 인가일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의 발생 시점은 언제로 본다, 여러분? 관리처분계의 인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합원 입주권은 뭐가 민감해? 관리처분계의 인가가 민감한 거야. 근데 문제는 자, 아직 여기 뭐 하기 전까지는 철거, 이게 세법이 좀 아주 어려운데 이때까지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모두 있고요. 주택, 건물과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토지가 있죠. 뭐 하기 전까지는? 철거하기 전까지는. 자, 철거됐습니다. 그럼 철거해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뭘이 있는 거죠, 그러면? 토지죠. 그리고 뭐가 존속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입주권입니다. 그러면 철거되기 전까지는 이 조합원은 주택, 건물과 토지를 이거와 동시에 뭐를 갖고 있는 겁니까? 입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됩니다. 아직 주택은 있어 없어? 있잖아. 뭐가 되기 전까지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관리처분계 인가일부터는 이 사람은 조합원은 주택은 주택대로 갖고 있고 입주권은 입주권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상태냐? 병존 상태라고 합니다. 뭐와 뭐가? 주택과 입주권 두 가지가 존속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다가 기존 주택이 어떻게 되면 철거되면 이제 건물은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 갖고 있어요? 토지와 뭘 갖고 있어요?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계속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있어요, 갖고 있어요. 대지 지분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조업한테. 다만 정비법상 사업 진행을 하는 가지서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재건축은 누구 명의로 사업을 시행해요? 조합의 명의로 합니다. 조합. 여기는 조합원이 계속 갖고 있습니다. 즉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이 기존 주택과 건물, 이 기존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조합과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래서 이 조합원, 이 기존 주택 소유자가 이 조합에 뭐가 되고요? 조합원이 되면서 명의를 누구한테 넘겨요? 조합에게 넘깁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취득세에서 또 나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요. 계속 누구 명의를 갖고 있어요? 조합원 명의를 갖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사업 시행을 재건축은 누구 명의를 갖고 있고요? 조합 명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재개발은 계속 누구 명의를 갖고 있어요? 조합원 명의로. 그래서 여기가 완성이 되면 이때 청산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이미 2단계에서 명의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조합.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방세를 공부할 때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양도세는 별도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여기서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입주권을 양도한다 봅시다. 입주권을 양도한다. 내가 입주를 뭐 하는 거야?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요 양도 당시에는 무슨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권이라는 권리를 보유한 상태죠. 그러면 얘를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뭐하면 과세가 되면 이때 양도차익에서 뭘 차감해줘야 돼요, 여러분? 뭐 차감해줘야 돼?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감해야 되는 거죠. 입주권 양도했으니까 원조합원이 갖고 있던 입주권 지금 양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양도차익 과세죠. 여기서 뭘 차감해야 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차감해야죠. 그래서 나오는 금액이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 금액이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이 4년이고요.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입주권을 양도할 때까지 기간이 5년이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되겠죠?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 기간은 몇 년으로 합니까? 몇 년으로 봐야 돼요? 응? 4년이야, 5년이야? 아하, 이거 났네. 일이 너무 커지는데. 자, 여러분 책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여러분 실무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거는 거의 실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시험 공부해놓고 나가서 실무 나가서 고객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여러분도 막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어디시냐면은 329쪽 보세요. 아, 지방세 나가야 되는데. 329쪽. 동그라미 4번,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4번. 밑줄 쳐져 있어, 안 쳐져 있어? 쳐 있어. 분명히 시뻘겋게 치라고 했어.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으로 한정해서 공제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쪽에도 밑줄 쳐놨죠. 왼쪽 보세요. 양가로 3번 공제금액에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한정한다. 여기 밑줄 쳐져 있어, 안 쳐져 있어? 쳐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게 다시 329쪽에 나와 있는 거죠. 언제부터? 기존 주택을 뭐 한 날부터? 취득을 할부터 언제까지 돼? 그러면 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얘의 보유기간은 얼마라는 얘기야? 4년. 그렇죠. 4년이라는 얘기야. 4년. 그럼 출전이 문제 되면 살짝 몇 년으로 고쳐? 5년. 그러면 이제 답석도 낚이는 거죠. 그 의미를 보시라고요. 기존 주택을 뭐 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언제라 쓰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몇 년? 보유기간은 4년. 결론. 1년당 몇 프로 해주라고? 예, 3%.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진짜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이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자, 요때 양도했다 봅시다. 환장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양도차익이 되는 거예요. 아이, 그만합시다. 자꾸 들어가면은 한없어져.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예, 자꾸 여러분한테 쉽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렵게 되면 여러분 포기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깊숙하게 들어갈 것 좀 제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의구심이 들까.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그걸 자꾸 하다 보면은 한없이 깊숙이 들어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어느 선에서 딱딱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을 때 개념이다. 그리고 요 그림을 한 번 정도 그려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사업계획 승인인가, 사업계획 승인인가의 관리처분 계획인가에. 자, 여기 마무리할게요. 빨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다음 할 때 할 겁니다. 다음 할 때, 다음 달에 할 때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건데 질문 들어오고 질문 들어와서 대답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보충 설명했더니 보충 설명이 더 돌아버리게 하더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시는 건요.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첫째,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게끔 쉽게 설명 못하고 있다는 첫째 원인. 둘째, 아직 공부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기본에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 요거 지금 그림 그림은 사실 다음 양도소득세 할 때는 들어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다음에 들어갈 때 또 뭐가 들어왔냐? 바로 이거죠. 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이걸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두 개 갖고 있을 때 문제죠. 자, 그러면 얘를 먼저 양도했다 봅시다. 몇 년 보였어? 3년. 원칙 정리할게요. 비과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못 받아?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런데 예외. 제가 뭐가 있어요? 원칙. 뭐가 있다? 뭐 하는 경우도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얘를 양도했습니다. 비과세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예외. 뭐 하는 경우가 있다? 받는 경우도 있다.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세법이 어렵다고. 그러면 이걸 다 하려면 여러 번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예외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요 예외가 그러니까 실무 나가서는 여러분 시험 공부한 거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실무는 실무 세법을 배우시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자, 적어드릴게요. 저것만 나. 요게 309쪽. 309쪽 양가로 9번이고요. 요게 페이지 310쪽 양가로 10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하고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붙으시면은 실무 나갔을 땐 여러분이 여길 잘 봐야 되는 거죠. 남들이 뭐 얘기할 때, 원칙 얘기할 때 여러분 뭘 잘 봐서 예외를 잘 보시고 여기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 찾으셨죠? 309쪽이 양가로 9번은 뭘 양도했을 때 얘기고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고요. 다음 페이지 310쪽 있죠? 찾으셔서 양가로 10번. 요 놈은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뭘 양도할 때 얘기해요? 주택을 양도할 때예요. 주택. 그런데 주택을 양도라도 뭐 하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양가로 10번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양가로 10번 보세요. 예외 규정이 어디까지 가느냐? 313쪽까지 갑니다. 이거는 어디 나가서 봐야 돼? 실무 특강할 때 보셔야 돼요. 실무 특강할 때.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 어디 나가서는. 실무 나가서는 이거 알아야 된다고, 예외를. 근데 시험에서는 안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쉽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면 좀 어려운 거는 좀 배제시키고 시험에 나올 거는 꼭 해야 되지만 시험에 안 나올 만한 거는 지금 제가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단계에서. 근데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은 건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건드렸을 때 제가 이 짓을 몇 년 하고 있냐 엄청 하고 있는데 설명 들어가면 거의 99% 입에 거품입니다. 그냥 아예 모르겠다. 나. 결론은 모르겠다. 결론은. 나는 죽으라고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했는데 결론 이해되세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아유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쉽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저것만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만 이렇게 합시다. 무슨 규정도 있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다. 그래서 요게 바로 309쪽의 9번은 뭘 양도했을 때? 딱지를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 요거는 주택을 가지고 주택과 입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뭘 양도할 때?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 자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아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뺏겼네. 자 지방세 총론 갈게요. 그래서 세법은 좀 제발 빠지지 마시고요. 예, 계속 들으세요. 들으면 다 도움되는 겁니다. 정말. 그냥 이래고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뭐 해서 안 듣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대비해서 필요한 거 실무 들어갔을 때 필요한 거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54쪽까지 가자. 54쪽까지 갔죠? 예. 가자. 빨리 가자. 55쪽 갑니다. 세법에 대한 역시 지방세법 용어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세와 용어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개념이 나올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 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디 가시냐면 57쪽에 보시면은요. 23번, 24번 가산세, 가산금 있죠? 이건 꼭 정리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미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예, 언제 했냐고요? 안 가르쳐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57쪽에 여러분 동그라미 16번하고 동그라미 19번하고 동그라미 20번 묶여있나요? 57쪽. 자 묶으세요. 16번 신고납부, 19번 보통징수, 20번 특별징수 이 세 놈 묶으시고요. 이게 바로 지방세 무슨 방법이죠? 부가징수 방법이죠. 부가징수 방법. 그래서 16번 보시면요. 신고납부 바로 밑에 무슨 말 나왔어요, 여러분? 신고납부 바로 밑에 무슨 말 나왔어? 누가? 예, 납세무자가.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9번 보세요. 보통징수는 누가? 예, 구분 되십니까? 예,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납부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구나? 납세무자가. 보통징수는 액션을 누가 취하는 거구나? 과세권자가. 20번은 예, 징수의 편의에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편의상 징수 여건이 좋은 자 밑줄. 한마디로 사업자 등이죠. 사업자 등. 그래서 특별징수는 여러분 딱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원천징수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세에서 원천징수를 지방세 뭐라고 해야 된다? 특별징수. 그럼 원천징수는 여러분 매달 경험하잖아. 아저씨 급여 받을 때. 급여에서 소득세 빼고 주잖아. 스키들. 그러니까 근로자는 뽕이야!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근로자는 지급되는 금액을 사업자가 다 원천적으로 다 빼고 주잖아. 그러니까 100% 걸리는 거죠. 사업자는 아 좋죠. 누락시키기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공인중개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 합시다. 자 실무에서 이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쌍꺼풀 터진 애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면은 올해 몇 년이죠? 2010년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요, 무슨 법을 적용받는다 그랬어요? 부가가치세법에 적용받는다 그랬죠? 근데 우리 시험법이니까 아니니까, 안 하니까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걸 왜 뺐는지 몰라, 시험범위에서. 무식한 놈입니다. 이게 원래 시험범위였어요, 부가가치세가.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상속세, 증여세도 시험범위였어요.
근데 이거를 측량수로 조사 쪽으로 돌리면서 이걸 빼버린 겁니다. 부가가치세, 뭐 상속세, 증여세 뺐어. 그러니까 이걸 빠지면서 몇 문제가 줄어든 거예요? 네 문제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공시법으로 넘어간 겁니다. 저는 이제 통탄할 일이죠. 이거 측량하고 있다니까 이거. 여러분 공인중개사 측량도 지적도 임야도 몇 번이나 볼지 모르겠어. 국토교통부에서 이 측량 담당 공무원이 이 국가고시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시험이 바로 뭐예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뭐 빼고는? 측량기사 빼고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국가고시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건 공인중개사밖에 없다고. 그리고 진짜 공인중개사 되셔서 여러분이 반드시 뭐 할 거? 알아야 할 거는 빠져버려 있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잘 뺐어. 이거 들어가면 여러분 또 쌍꺼풀 터지는 거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쌍꺼풀 터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실무 나가면 이제 건수가 있죠, 여러분? 매매 중개서. 매매 중개서요. 그럼 이거 보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무슨 신고해야 돼요? 뭐를 하거나 주택거래 신고를 하거나 뭐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둘 중에 하나 되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은 또 뭐도 내야 돼, 여러분? 부가치세 내야 된단 말이야. 부가치세 수수료 내야 되는 말이야. 관이가세자라도 의제 매입세 계산해갖고 저기 그 매입세 계산해서 다 합니다. 매출세. 근데 예를 들어서 10건을 했어, 10건. 10건을. 그럼 10건 보고됐겠죠? 할 거 아니야. 근데 부가치세 신고할 때 6건으로만 신고했어. 그래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일이 있어. 즉 10건 매매했다면 수수료 뭘 줄이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줄이기 위해서 10건 한 거 살짝 몇 건 한다고 6개만 보고했단 말이야. 그걸 과세관청이 알아 몰라?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알아요? 시군 구청한테 자료 받으면 되죠. 시군 구청에다 자료 받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공인중개사 10건 신고했잖아. 근데 부가치세 신고할 때 몇 건만 했어? 6건 수익금액 줄여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게 관행적으로 그전에 왔어. 그래서 이게 서로 국세청하고 안전행정부 이게 교류가 잘 되니까 안 되니까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하는 거야. 신고는 몇 건 하고 10건. 부가치 신고할 때 몇 건? 6건. 근데 한번 과세관청에서 이것들이 해갖고 뒤집니다. 그래서 뭘 넘겨봐도 시, 군, 구청으로부터 거래 신고 받은 거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몇 건이야 여기는? 부가치 몇 건? 그게 걸렸죠. 그래서 관할세무서에서 공인중개사한테 통보합니다. 제대로 신고하라. 제대로 신고 안 하면 여기에 대해서 추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뭘 때리겠다? 가산세 때리겠다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경기도 수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갖고 요 부가치세 얘들은 다 이거 파악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다니까. 시군청 자료 받았다니까 다. 근데 얘는 얼마 신고했어? 6건. 그래서 통보합니다. 이거 신고했던 거 제대로 신고하라. 우리가 시군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너무 적다. 제대로 신고하라. 그래서 통보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경기도 수원시 일대 공인중개사들이 세무사들이 이거 제대로 다 신고해버립니다. 안 하는 사람 추진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걸려 이제. 다 걸린다고. 옛날엔 이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응? 없었기 때문에 실가를 확인하기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지금 다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신고는 다 하니까 10건을 신고됐는데 내가 부가치세 세무서 신고할 때 몇 건을 신고한가? 6건. 이거 다 추진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 그쪽 수원 얘기하면 될까요? 화서라고 합시다. 화서 쪽에서. 공인중개사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특강 의뢰가 그때 부랴부랴 들어옵니다. 부가가치세 공인중개사를 부가치세 좀 특강해달라고. 그러니까 세금을 맞아봐야 알죠. 맞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웬만하면 버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특별징수 3가지 잡으시고요.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잡으셨죠. 자, 거기에 보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돼요. 자, 58조 가산금 나와 있죠. 그게 재밌어요,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구청에서 단속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용 장부와 실제 장부가 따로 있죠. 그리고 여러분 USB를 꼽아놔요. 어떤 공인중개사님은요 USB하고 내 여기하고요. 이런 줄이 있죠, 여러분. 그걸 연결해요.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누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감사 나오면은 이 의자를 탁 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PC 보고 있다가 감독관이 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탁 치죠. 그럼 뒤로 빠지죠. 빠지니까 뭐가 빠져요? USB가 빠져버립니다. USB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본이 얼른 놓죠. 그리고 잠깐 화장실로 간다 놓고 따로 되죠. 실제 그러기도 했어요. 실무에서. 그래서 한때 공인중개사를 USB를 이렇게 꼽아놓은 선에다가. 자, 난 정말 그러고 싶어. 자, 됐고요.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특수관계인 나와 있죠? 똑같은 개념 한번 보시고요. 특수관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제비관계, 국세나 지방세 똑같고요. 60쪽 보실래요, 여러분?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간 너무 지나갔고. 납세무 성립식이 나와있죠, 여러분? 우리 했죠? 예, 별표 3개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1조 납세무 확정 별표 2개 되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63조 가산세 나와있죠? 예, 우리 했죠? 예, 됐어요. 한 것만 설명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65쪽 지방세 세율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해당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할 때마다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66조 지방세 징수 방법 우리 계속 했던 거죠.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죠. 적용 세무 꼭 기억해 두셔야죠. 신고납부는 세무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게 뭐예요,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거기 지방교육세가 있죠, 여러분. 신고납부에 지방교육세 있죠? 예, 거기 보면 등록면허세만 있는데 거기다 취득세도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신고납부에 박스에 지방교육세 나와 있죠, 여러분. 이때 지방교육세는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빠져 있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신고납부하는 대표적인 세목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게 바로 뭐다, 여러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죠. 법정신고 기한해야죠. 기억하셔야죠. 자, 보통징수 누가 실시하는 거죠? 과세권자. 보통징수 방법을 지휘하는 게 바로 뭐죠, 여러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뭘 쫓아간다, 여러분? 본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러죠? 지방교육세가 지금 신고납부에도 나왔죠? 보통징수도 나왔죠? 왜 그런가? 본세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특별징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자, 지방소비세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국가가 뭘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징수하면 이 징수된 부가가치세 일정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주겠다는 게 바로 지방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방소비세는 뭐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부가치세 연결된 거예요. 부가치세. 부가치세 일정 부분 포션을 누구한테 주겠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방소비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왜? 얘는 뭘 쫓아가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부가치세는 우리 시험 범위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소비세는 무시하시고 어디까지만 봐라?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도세 징수의 이행 규정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는 그 시군 군내에 자 동그라미 뭐를? 도세를 징수하여 어디다가? 도에다가 납입할 의무를 진다.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죠, 여러분. 맞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강남 아줌마가 취득했어. 난 제일 좋아하는 아줌마가 강남 아줌마야. 이 강남 아줌마 어디 살고 있어? 강남에 살고 있어요.
자, 이 부동산을 뭐 했다고 여러분? 강남 아줌마가 취득을 했어. 자, 그러면 이 취득세 이 과세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지방세법상. 강남구에 주소를 둔 아줌마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응? 경기도 도지사다고. 왜? 지방세니까. 이때는 뭘 봐라고? 소재지를 보라고. 소재지를. 근데 얘가 만약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야. 이게 뭐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야. 그러면 이때는 종부세는 누가 때리는 거야? 의정부시 관할 세무서장이 때리는 거야? 강남구 관할 세무서장이 때리는 거야? 강남구 이때는 주소지다고. 지금 구분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취득세 과세관청이 경기도 도지사고 경기도 도청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원에 있어요. 물론 의정부시에도 제2청사가 있다면서요. 예, 일단 그건 생략하고, 자, 그러면 경기도 도청이 어디 있어? 수원에 있어요. 그럼 여기 의정부시에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세 신고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수원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세금 내는 것도 짜증나는데 어디까지 가서? 수원까지 가서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 굳이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어디다가? 의정부시에다가 내주세요. 신고하세요. 그러면 얘가 받아갖고 누구한테 보내주겠다? 경기도 도에한테 보내주겠다. 그 얘기 여러분. 이걸 바로 뭐란다? 도세 징수의 위임 규정이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나마 여기는 괜찮지. 자, 경상남도 거제시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관청은 과세권자는 누구예요? 경상남도 도지사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도청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 지금 어디 있는 거 취득했어요? 그럼 여러분 거제시에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창원까지 와야 돼요. 자, 거제에서 우리 창원 가봅시다. 거제에서 창원 오려면 어딜 거쳐요? 통영. 충무시죠. 그 다음에 어딜 지나요? 고성을 지나요. 고성을 지난 다음에 어딜 지나요? 마산을 지나요. 마산을 지나서 창원 들어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군대 생활을 여기서 해갖고 제 관할 구역입니다. 여기 다 제 관할 대대들이에요. 그럼 여기 계시면 이거 취득세 내려고 어디까지 와야 돼? 창원까지 와야 돼.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누구한테 하시면은 거제시장한테 신고 납부하시면 얘가 받아갖고 일로 보내드릴게요. 그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예, 이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도세 징수의 이윤규정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누구한테 부과하는가?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 때는 항상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이제 77조 취득세죠.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 취득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면은요. 취득세 오시기 전에 1월 달에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내용 한번 좀 책 좀 봐주시고 오세요. 그래야 좀 진도 빨리 나갑니다. 예, 그래서 1월 달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 많아요. 취득세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절대 수업 빠지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꼭 좀 먼저 확인해 갖고 오시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